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드디어 2026년도 상반기 이 첫 채용 은행권 금융권 첫 채용이 시작됐어요. 거의 메이저 금융권 중에서 금융권 메이저 기업 중에서 처음 지금 2026년 2월 27일인데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2026년 상반기 이 가이드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은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은행 지금 자기소개서 문항 4개인데 요거 각 문항별로 어떻게 써야 합격할 수 있는지 최종 합격자들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들은 어떻게 자소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금융권 취업 전문가로서 첨삭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6년 이 상반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 은행권들 단톡방, 취준생들 단톡방에서 몰래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들 보면 우리은행이 원래 떠야 되는데 왜 안 뜨냐, 불안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은행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가뜩이나, 어, 이 채용 압박이 있는 와중에 우리은행이 채용 안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아마 다음 주 중에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은행 자소서 가이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출신, 이 PB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금융권 취업 컨설팅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그 동안, 2년 동안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대표 합격자 영상, 매 시즌마다 최종 합격자들 영상을 올리는데, 그것들 보시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왜 불스메이커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뭐 굳이 필요 없고, 유튜브 영상만 봐도 최종 합격했다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와서 좋은 영상도 올려줘서 고맙다고. 제 필요 없이 제 영상만 봐도 최종 합격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그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영상을 봐도 이게 막막하고 그 다음에 면접 단계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또는 자소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자소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싶다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뭐 금융권에 수많은 이 취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가 최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 최고 퀄리티의 이 뭐랄까 준비를 못 한다, 여러분은. 그래서 컨설팅을 받을 거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딴 길로 새지 말고. 그게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길일 테니까 믿든지 말든지. 최종 합격자 한 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 잘 찾아왔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증권사 출신인데,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기본적으로 보내기 쉽고, 나는 내 기준에 은행은 되게 쉬운 채용이라서 증권사도 보냈고, 이번에 또 삼성증권 보냈어요. IBPB. 그 다음에 다른 증권사들도 최종 합격자들을 배출했고, 운용사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은행, 운용사 이렇게 메이저고, 금융공기업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금융공기업은 나를 많이 안 찾아오더라고. 근데 난 금융공기업도 가능해요. 카드사, 보험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면 되고요. 뭘 하냐, 내가. 이 불스메이커가 뭘 하냐. 자기소개서 첨삭, 그리고 면접 코칭, 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이제 제공을 하고, 불합격하면 환불드리는 프리패스 패키지, 올인원 패키지, 취업 패키지를 하는데, 요거 제 댓글 링크에 이 홈페이지 남겨둘 테니까 링크. 거기서 그거 클릭하시면 제가 이놈이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댓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수많은 합격자들 배출했고, 요거 합격자들이 얘네가 다가 아니에요. 얘네라고 하면 안 되나? 뭐 다 동생들이니까 얘네라고. 얘네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내가 이거 올렸다고 얘네와 합격시킨 줄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많은 합격자가 있는데 이 영상을 찍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거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다는 못 찍고, 그 중에 몇 명만, 극히 일부만 이 대표 합격자 영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뭐 얼마나 많겠어. 극히 일부가 이 6명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최근에 이제 다른 영상들도 올렸다가 내린 것도 있고 한데, 증권사도 있고 운용사도 있어요. 그래서 요 친구들 다 이 서류 단계에서부터 최종 면접 때까지 제가 코칭을 해서 최종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은행 2026년도 상반기 채용 공고와 이 전형 어떻게 구성되나 살펴보겠습니다. 3월 16일까지 마감이고요. 오후 6시까지 마감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서류 접수 마감 기한 전날까지는 제출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당일날 뭐 서버 폭주해서 마비되는 경우는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좀 후달리잖아, 여러분들. 마지막 막 1시간 전에 제출하면 좀 그렇잖아요. 급하게 제출하면 뭐 실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전날까지는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채용 규모는 여전히 세 자릿수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180명이에요. 신입과 경력을 포함해서. 그래서 요거를 과거 통계, 이 채용 통계를 기반해서 데이터를 돌려보면 이 종합금융이 110에서 130명 정도로 추정하고요. 여러 부문 나눠서 뽑죠. 그 다음에 지역 인재가 두 자릿수인데 총 이게 영남권, 충청권이 두 자릿수고 15에서 20명 각각. 그 다음에 이 호남, 강원, 제주가 한 자릿수인데 한 5명에서 9명씩 뽑아서 한 총 150명 정도가 신입으로 뽑고 나머지 30명 정도를 경력으로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과거 통계 기반이라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은행 이 스스로도 뽑아놓고 최종적으로 몇 명 뽑을지는 여기서 좀 달라져요. 대략적인 채용 목표 인원이 요렇다는 거지. 뭐 요대로 그냥 요대로 정확히 이대로 뽑는다 이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전히 이 지금 금융권 중에서 세 자릿수 규모를 채용하는 곳은 은행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행에 들어가는 게 가장 금융권 중에서 수월해요. 은행이. 음. 그 다음에 이 제가 합격시킨 친구들 하나은행 5명이었어요. 최종 합격자. 이들의 스펙. 내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이거 지금 자소서 영상인데 가이드 영상인데 왜 스펙 내용을 알려주냐. 단톡방 보면 난 되게 답답한데 여기 찔리는 사람 있을 거야. 이 정도 스펙인데 가능할까요? 이딴 질문을 왜 하는지 난 이해는 돼. 이해는 돼요. 왜냐? 본인이 후달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앉아 있는 거겠지만 나 그거 보고 있는데 되게 답답해. 내가 뭐 나서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거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후달리면 스펙을 올리든가, 이 정도 스펙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질문하는 자체가 스스로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한 스펙을 갖고 있냐고. 그 정도로 불안할 거면, 불안하면 스펙을 보완하든가.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 스펙으로 지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내 입장에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난 완전한 스펙을 갖추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이랑 증권사들. 나도 은행도 지원했어요. 근데, 나는 오픽도 최고 등급으로 AL 땄고, 그 다음에 자격증 7개 있었고, 인턴도 두 군데 있었고, 대외 활동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 스펙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는데 은행 입장에서 너를 왜 채용해야 돼? 다 답답해 죽겠어, 진짜.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지원하세요. 그 뭐하러 물어보고 앉아있냐, 너네. 너네라 해서 미안한데 친구들아, 그냥 지원해. 뭐하러 물어봐. 뭐 어차피 스펙 올릴 거야, 당장? 이제 시즌 시작했는데 할 거였으면 미리 올리든가. 어쨌든 최종 합격자들의 스펙은 이래요. 이 기준은 서류 합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차 면접 합격자도 아니고 오로지 최종 합격자들의 데이터예요. 왜냐? 최종 합격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난 1차 합격자나 서류 합격자들 관심이 없어요. 최종 합격자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아니 이 정도 스펙인데 스펙 부족해도 합격하는 사람들 봤다.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확률상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죠. 오픽이 800인데, 그러니까 토익이 800인데 하나은행 최종 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 내 코칭생 받은 친구 중에 평균 스펙은 하나은행 어학이 중요하고요. 오픽 AL이거나 토익 900 이상이었어요. 모조리 다 최종 합격자들은. 그러니까 토익이 800인데 최종 합격했다 이딴 소리는 난 믿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보고 그냥 위안 삼는 거밖에 안 되지 않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800이어도 최종 합격했으니까 나도 되겠지라는 희망일 뿐 내가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 상으로는 대부분 토익은 900 이상, 오픽 AL은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금공채를 통해서 서류 면제돼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 가점 붙어서
이 어학은 낮더라도 다른 가점이 있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발 스펙으로 나 이 정도인데 될까요? 라는 질문의 자체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명확히 알려주잖아요. 이게 평균 스펙이라고. 이 정도 맞추세요, 여러분들. 어, 이 정도 스펙도 못 갖추고 뭘 합격을 하려고 그래. 뭐 기분 나빠? 어쩌라고. 노력하든가. 어, 나는 되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서 미안하지만, 친구들아. 여러분들 잘 되라고 나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는 오픽 AL과 토익 900이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인지하세요. 뭐 다른 누군가가 주장하는 거? 뭐 그거 믿고 그냥 토익 800에 머무르든가 뭐 서류 합격 되나 봐라.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는데 합격 가능성은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 CFA도 있었고요. 투은사도 있었고 AFK도 있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은행권 최종 합격자들 스펙 평균 스펙 말씀드린 영상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 정도 스펙은 돼야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최종 합격자들의 뭐 이 정도인데 서류 합격했어요. 근데 어쩌라고 최종 합격 못했는데. 음. 그리고 직무 경험도 이 증권사 아래 인턴도 있었고 금융기관 이 인턴 신보, 기보 이런 인턴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소서에서 이제 이거 인턴 경험을 통해서 쌓은 이제 이 뭐랄까 실무 경험으로 면접 때도 어필했고 자소서도 어필했다. 그리고 제 경험상 하나은행은 이 5곳의 메이저 은행들 중에 서류 컷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2025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스펙상 서류 합격 컷이 가장 높았던 은행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었어요. 특히 우리은행은 채용 TO가 변하면, 그러니까 줄어들면 어학 컷을 올리는 제 경험상으로 이 통계상 제가 코칭한 수많은 합격자들의 코칭 데이터상 채용 TO를 변화시킬 때, 줄일 때 우리은행은 어학으로 갈랐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 스펙과 자소서 모두 최고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서류 뚫으면 대부분 다른 은행도 서류 뚫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은행은 이번에 어학컷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채용 TO가 지난번보다 늘면 어학컷이 다시 800점대로 토익 800점대로 내려갈 거고 2025년도 하반기 기준으로는 어학컷이 900이었어요. 토익. 800인데 됐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알겠으니까. 너네 그렇게 생각해, 그냥. 자,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사상 첫 4조 클럽에 입성했어요. 돈을 잘 번다, 하나은행이. 그래서 지금 4분기 경영 실적 발표 IR 자료 기준으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이 아니에요. 하나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이 4조가 넘었고요. 요 중에 아마 한 80에서 70% 정도는 하나은행이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산하면 한 3조가 넘었겠죠. 순이익이. 3조가 약간 안 됐거나 3조가 넘었거나 그럴 거예요. 이 비결이 뭐였냐? 이 그러니까 이자이익이 줄어들었지만,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이자이익도. 근데 그거보다 비이자이익이 더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 외환, 방카슈랑스, 보험이죠. 신탁, 연금, 이런 자산관리 수수료, 비이자이익 수수료를 증가시켰다. 그게 이 하나금융그룹이 4조 클럽에 입성한 이유였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비이자이익 또한 전년 대비해서 60%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어, 하- 은행권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 비이자의 확대예요. 그건 명확해요. 왜냐? 이자 장사만으로 한계가 있고 요즘 이 저금리라서 지금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어제 보니까 22만 원인가 넘었던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살아 했을 때가 삼성전자 살 때가 됐다고 한 게 6만 원인가 그때였거든요. 지금 거의 뭐 3배가 넘었어요. 근데 이런 장세에 저는 주로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데, 뭐 강의 자료 만드는 거랑 첨삭이랑 이런 것들을. 이 앉아서 이 주변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죄다 그냥 주식 얘기하고 있어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아저씨든 할머니든 아줌마든. 다 이제 주식 얼마 올랐다고 좋아하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 예적금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저도 은행 예적금은 안 해요. 난 다 주식으로 불려요. ETF든 연금이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증권사로 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기존에 그냥 예대 마진으로만은 은행권 비즈니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이자 수익을 늘리고 있어요. 이건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어필해야 될 중요 포인트 중 하나는 비이자 수익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어떠어떠한 근거로 요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님이죠. 신년사 살펴보면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안 되지. 보통 금융지주들, 한국 금융지주 외에는 보통 이 금융지주들은 은행이 메인인데, 은행의 핵심 사업 모델이 예대 마진이잖아요. 근데 예대 마진으로는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금융지주에서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조차 기존의 그냥 예대 마진이 아니라 자산 관리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투자 상담이 가능해야 되고, 은행에서도 신탁, 연금, 이런 상담, 이 자산 증식 상담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WM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비이자익 강화에 어떻게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지, 내가 예를 들면 연금 전문성을 길러서 기여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투자 전문성을 길러서 기여를 하겠든가. 보통 비이자익 강화는 대부분 투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이상 은행권은 이 예대 마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행원도 투자 전문성을 갖춰야 될 시기가 왔다. 앞으로 은행원의 투자 전문성은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소서 또는 면접에서 어필하면 좋은 멘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 대전환, 생산적 금융이란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게 생산적 금융이고,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고정돼 있잖아요. 신규로 대기업에 진출하는 기업보다 그냥 거기 머물러 있단 말이야. 대기업 그룹에. 새로 생겨나는 대기업 그룹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금융 중심의 이 기존의 이 기업 금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돼요. 예대 마진을 확대하려면 은행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적 금융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 함영주 그룹 회장이. 그래서 이 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어필해야 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자산관리와 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업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지겠죠. 왜냐? 대기업들은 이 재무 구조 건전성이 그러니까 재무 이 구조가 건전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왼쪽에 아래 보시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성이 확대가 됩니다. 왜냐? 얘네들은 부실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성장한 대기업 중심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자금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얘네의 고질적인 문제는 얘네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사 같은 거 취득하시는 이유도 기업 여신 심사 시에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있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냥 가점 받고 스펙 하나 더 쌓으려고 취득하긴 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취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소서와 면접에서 이런 방향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저 신분사 취득했어요가 아니라. 그다음 세 번째, 이 하나은행은 특히 디지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AI와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 이것도 영원한 이 은행권 과제죠.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고 이쪽 방향으로 작성해 두시면 좋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은행 자소서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모낭 있고요. 800자예요, 각. 공백 포함이고 800자고. 분량 미달이나 뭐 이런 거 이슈를 안 겪으려면 항상 이 제한 분량의 80% 이상은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하나증권 이거 다음 영상에서 기업은행 자소서 올릴 거고요, 가이드. 그 다음 영상에서 하나증권 자소서 가이드 영상 올릴 건데, 하나증권 자소서 문항을 아까 살펴봤더니 1번 문항이 만자였어요. 제한 분량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서. 근데 그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1만자의 80%면 8천자를 채워야 되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약간 비상식적인 제한 분량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80%를 채우실 필요는 없는데, 뭐 1천자다, 2천자다, 3천자다, 요 정도는 80%는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은행 자소서 각 문항 800자인데 공부 포함해서 최소한 650자 정도 이상은 써야 된다. 음.
그리고 이제 문항별 살펴보면 1번은 지원 동기고요. 2번은 직무 핵심 역량을 묻고 있는 문항이고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네 문항 중에. 세 번째는 실현과 극복, 이 고난 역경 극복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요거고요. 네 번째는 영업점 세일즈 역량을 묻는 문항이에요. 이 4번이 그거죠. 아까 그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왜 은행 지점을 영업점이라 하는지 너네 아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 은행원은 영업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업력을 보여줘라. 이 말이거든요. 다 뒤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4번 문항은 영업점 세일즈 역량을 묻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다 은행원 되고 싶잖아요. 은행원 되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들어가면 사람 상대해야 되고 온갖 사람을 다 상대해야 되고 온갖 상품을 다 팔아야 돼요. 실적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일즈 역량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응대하는 이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어, 그래서 4번 문항 그렇게 묻고 있는 건데 일단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문항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하나은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얘기로 기술하시고 입회 후 어떤 생각과 태도로 일할지 미래 상황을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자, 지원 동기인데 1번 문항에서 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블라인드 표시,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중요해요. 자, 이번 하나은행 1번 자소서 문항에서 왜 저렇게 이 하나은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라고 써놨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나는 지금 이거를 자소서 가이드 영상을 이미 지금 2년 넘게 올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 지원 동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또는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서 뭐 또는 인터넷 기사를 찾아서 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는 지원 동기가 가장 베스트라고 제가 이 영상마다 자소서 영상마다 지원 동기 부분마다마다 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하나은행 1번에서 이렇게 낸 이유는 그거예요. 제발 하나은행에 대한 뻔한 얘기로 지원 동기 만들어내지 마라. 그렇게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은행은 글로벌 외환 경쟁력이 가장 압도적인 은행으로서 이딴 소리를 하면 뻔한 소리거든요, 되게. 누구나 아는 소리잖아, 이건. 뭐 또는 하나은행의 디지털 경쟁력이 뛰어나서 뭐 이딴 소리 쓰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소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이렇게 써요. 국민은행은 압도적인 리테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한다. 이따구로 쓰거나 하나은행이면 압도적인 외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외환 사업의 경쟁력이 뛰어나서 지원합니다. 이따구로 쓰거나 이렇게 다 개뻔한 소리로 지원 동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번에는 니네 제발 하나은행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로 쓰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쓸 거면 하나은행 얘기 꺼내지도 말고 그냥 니네의 경험으로 니네가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하나은행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일반적인 인터넷에 검색하면 누구나 다른 지원자도 쓸 법한 하나은행 지원 동기를 제발 쓰지 말란 소리예요. 음.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낼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은 아주 잘 냈다. 내 스타일이에요. 지원 동기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게 그렇게 돼야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 이 전형적인 광탈 시나리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써요. 하나은행은 비이자 수익 1위 은행으로서 비이자 수익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딴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릴 적 처음 접한 은행이 하나은행이었어요. 이딴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제시하더라도 이렇게 개뻔하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지 말란 소리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 1번 문화 어떻게 써야 되냐. 자,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은 내 투자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기업 분석했던 경험이라든가 여신 심사를 했던 경험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으로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나 어떤 세일즈 영업 경험이 있어서 그 영업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깨달았고 은행원은 결국엔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투자로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원은 내 투자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이 은행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하나은행이라고 생각했다. 라거나 아니면 내 여신 심사 경험이 하나은행은 지금 여신 이
이 CEO 신년사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산적 금융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나의 여신심사 능력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러한 세일즈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세일즈 역량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고 은행원은 결국엔 세일즈 역량을 발휘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금융권 중에서도 세일즈 역량이 중요한 직무다. 그래서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고 지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쓰거나 이런 식으로 내 경험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진짜 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제가 첨삭했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문항이라면 어떻게 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이 영상을 아마 1000명 이상 볼 건데 1000명이면 대부분의 하나은행 지원자 중에 50% 이상은 내 영상을 아마 볼 거야. 이번에도 많이 볼지 모르겠는데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 명심하세요. 그리고 당부 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 쓰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써내는 거구나 라고 구조와 논리나 이 작성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대로 따라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대로 따라 쓰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놈이라 할 건데 너 지금 그걸 그대로 따라 쓰려고 하는 너 잘 들어. 네가 그렇게 쓴다고 합격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따라 쓰면 이걸 한두 명이 따라 쓰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대로 따라 써봐야 합격 못해요. 내가 이미 이걸 공개를 해놨고 공개를 한 이상 이 그대로 여기서 조금씩만 바꿔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표절로 어차피 합격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서류 합격한다 해도 그 사람은 면접 단계에 못 가, 어차피. 음. 필기 전형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질 거야, 어차피. 너는. 왜냐? 너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그냥 널렁널렁 남이 주는 거나 받아먹는 놈이니까. 네 같은 애가 되겠냐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거 그대로 쓰시지 않는 분은 이 90% 이상일 텐데 제발 이거 그대로 쓰지 마세요. 이거는 내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면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쓰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라고 이 흐름만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부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대로 따라 쓰지 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이 지원 동기였죠. 자, 현장에서 배운 진짜 생존. 하나은행에서 답을 찾다. 자, 제목이었어요. 잘 쓴 자소서는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이 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전체 자소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로 제시가 될지 추측이 돼야 돼. 그래야 좋은 글이에요. 기사도 그렇잖아. 제목만 봐도 아 어떤 내용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듯이 이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제목만 봐도 그 문항의 전체 내용이 유추가 될 수 있어야만 좋은 제목입니다. 내용 보면 제목 다음에 항상 이렇게 전체 문항을 요약하는 핵심 메시지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좋은 자소서는 읽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소서 검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소서 말고도 최소한 수십에서 수백 건 이상 보기 때문에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잘 읽혀야 되고 그리고 이 읽는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미도 있으면 좋고요. 자,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통찰력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신용보증재단 인턴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났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는 이제 이 유추가 돼요. 아, 얘는 신보에서 인턴을 했고 그때 이 중소기업 대표들 만났고 뭐 그 그때 무슨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나 아니면 그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 분석을 해봐서 아, 여신심사 역량을 길렀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은행원이 되고 싶구나. 라고 제시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유추가 되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이 첫 문장 읽자마자 유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글씨 볼게요.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한 대출 창구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를 꿰뚫어 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야 하는 진짜 금융인이 돼야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심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이 되고 싶다. 자, 은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라 그랬죠.
이거 1번 문항 자체에서도 본인 경험으로 제시하라 했죠. 자, 은행원과 유사한 직무 경험으로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불리하겠지. 인턴 경험 없어? 그러면 스펙만 불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자소서조차도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인턴하고 이런 스펙 쌓으라고 하는 이유가 자소서랑 면접에서 유리하려면 아무래도 인턴 경험이 유사 직무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원하는 직무 관련된 유사 경험이 있어야 있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펙을 쌓으셔야 돼요.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자격증만 있어. 그러면 하다못해 이 자격증을 만약에 신분사를 취득했어. 신분사 취득 과정에서 이러한 기업 분석 예시를 그러니까 예시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다. 이 분석. 그러니까 신분사 과정 자체에서 기업 분석, 기업 여신 인사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다못해 인턴 경험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턴이 없더라도 좋은 자소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려면 센스가 있어야지. 근데 그 센스가 없다면 나를 찾아오시면 돼요. 내가 그 만들어 드려요, 다. 이렇게 내가 참석해서 다 서류 합격했고 다는 아니 뭐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스펙이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펙이 부족하다. 근데 자소서를 어떻게 풀어내고 싶다 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은행원 지원 동기였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기업에 대한 독보적 역량과 외환 솔루션을 갖춘 하나은행만이 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다. 자, 요거는 약간 지금 잘못 작성된 거예요. 앞에서 하나은행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1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하나은행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 본인의 얘기로 기술하라. 이 말은 본인의 경험을 없이 그냥 만약에 이 앞에 이 신보 인턴 경험 없이 그냥 수출입 기업에 대한 독보적 역량과 외환 솔루션을 갖춘 하나은행만이 이 내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다라고 적었다면 이거는 배치되는 문항이에요. 근데 방금 이 위에 신보 인턴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지원 동기처럼 이렇게 하나은행에 대한 이 강점 또는 차별화 포인트 이렇게 한 줄 정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은행의 지원의 동기를 묻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1번 문항에서.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있었죠. 입행 후에 어떤 생각과 태도로 일할지. 자, 입행 후엔 늘 고객 기업의 CFO라는 주도적인 태도로 일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음, 이 지원 동기 앞부분에 제시한 이 첫 문단에서 제시한 지원 동기랑 연관돼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 첨삭본의 이 지원 동기는 그거였죠. 중소기업,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얘네 도와주려고 지원한다. 였으면 입행 후의 목표와 태도 또한 이런 기업들 도와주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입행 후 태도나 자세, 이거 자질, 이런 거, 요 1번 문항 작성하실 때 반드시 지원 동기와 일관성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행 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1번 문항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첨삭 포인트는 1번 첫 번째, 하나은행만의 일방적인 그 개뻔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 충족했죠. 왜냐? 신보 인턴 경험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다른 자소서 지원 동기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좋은 지원 동기는 아니 그냥 지원 동기 쓸 때 무조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지원 동기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 분석 내용으로 지원 동기 제시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쓰면 전혀 차별화되지 않아요. 왜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쓰려면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좋은 지원 동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과 기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파헤치는 분석력 태도도 어필했죠. 왜냐? 이 경험은 저 초록색 글씨 보면 대출 창구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 꿰뚫어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진짜 금융인이 돼야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심어줬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일시적인 자금 흐름, 현금 흐름 경색 이런 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의 처한 현실을 아는 공감 능력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석력을 갖췄다는 것도 넌지시 언급한 거예요. 이 1번 문항에서. 그래서 여기서 합격
포인트는 뭐 막연한 다짐, 뭐 그냥 요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합격, 1번 문항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자, 또 하나의 만약에 다르게 참석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로 증명하는 노후 동반자가 되겠다. 자, 이 제목만 보면 그거죠. 이 사람은 데이터 역량이 있고, 그리고 연금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고객의 은퇴 자산 관리를 돕는 WM 전문가가 되고 싶다. 특히 연금, 은퇴 자산, 은퇴 설계 부분에 이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치밀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고객의 평생 자산을 지켜내는 연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 내용 보면 증권사 인턴 당시, 자, 이것도 바로 이 본인 경험 나오죠. 증권사 인턴 당시에 고객의 은퇴 자산인 퇴직연금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을 직면한 경험이 있다. 본 경험이 있다. 이 과정으로 이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정교한 자산 배분 또는 이 포트폴리오 수립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이제 나오죠.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그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에, 그리고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은행 고객들의 이 은퇴자산 관리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행에서 연금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예,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 제시한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그 하나은행 지원 동기 제시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퇴직연금 시장에서 디폴트 옵션 등 상품 경쟁력으로 수익률 1위를 달성한 적이 있는 하나은행이 제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완벽한 곳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하나은행의 지원 동기는 한 줄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지원 동기가 연금 전문가였죠. 정교한 자산 배분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입행 후에는 늘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하는 태도를 견지하겠다.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에 의존하지 않고 거시경제 지표와 ETF 펀드 수익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논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설득하고 제안하겠다. 이거뿐만 아니라 끝없이 학습해서 난 APK가 있지만 CFP도 취득해서 머니무브 시대의 하나은행의 핵심 예수금을 지켜내는 방어선이 되겠다. 자, 이렇게 써내면 합격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써내면 합격하는 자소서야, 여러분들. 잠깐만. 내가 지금 반말을 섞어서 반존대를 하는데 기분 나쁘면 보지 마. 나는 친근감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조금 신경 쓰이는데 혹시 반말이 기분 나빴으면 미안. 근데 그냥 지금 여러분들 이거 공짜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지금 영상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착한 생각, 착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음, 악의를 갖고 반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의 바른 공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스타일 안 맞으면 뭐 보지 말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불스메이커의 날카로운 피드백. 자, 작성 의도는 이거는 사실 가장 큰 작성 의도는 나 증권사 인턴 경험 있어요예요. 나머지는 사실 내용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데 스펙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증권사 인턴 경험 있어? 아, 그럼 얘 좀 뭐 알겠고 금융권에 관심이 있고 금융권 역량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이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이 증권사 인턴만 봐도 얘는 그냥 서류 합격 시켜도 되겠다라고 나는 판단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서류 평가 담당자라면. 근데 증권사 인턴 경험만 그냥 떡 제시해 놓고 내용이 별로야. 그러면 합격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타만 쳐도 증권사 인턴이나 뭐 어디 인턴 경험 있어. 그러면 합격시켜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물론 자소서는 잘 작성해야겠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아무 인턴 경험이 없어. 금융 관련된 아무 뭐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서류 합격률이 아무래도 높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시를 두 개 살펴봤고 뒤에서 이제 2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2번 문항이 킬 문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항이고요. 보통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하지만 1번 문항은 그냥 뻔한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2번 문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살펴보면
이번 문항은 본인의 희망 성장 분야, 뭐 예를 들면 WM이든 연금이든 글로벌이든 리스크 관리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지금 이 하나은행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뽑았는데 각 성장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뭐고 네가 갖춘 역량이 뭐고 그 역량을 어떻게 길렀느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역량을 하나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계획이나 목표나 포부나 비전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요거예요. 이번 문항에서 제가 항상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채용의 본질은 결국엔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냐? 과거에 유사하게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는 걸로 또는 과거에 유사한 직무 경험이 있다는 걸로 여러분은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이 모든 채용의 본질입니다. 그걸 하란 소리예요. 이번 문항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 문항에서 중요한 건 증명이에요. 증명을 하려면 과거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경험을 통한 사례.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는 책임감이 좋습니다. 뛰어납니다. 이딴 소리는 이제 쓰는 사람이 없겠지. 이번 문항에서도 결국엔 본인 경험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모든 자소서 문항은 본인 경험으로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희망 분야가 RM이다, 기업금융이다, 또는 WM, PB다. 이러면 기업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재무분석 역량을 꼽을 수 있겠고, PBWM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관리 또는 영업력, 뭐 영업력은 다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각 직무별로 어떤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지. 근데 그 역량을 먼저 고르고 내가 어떻게 어필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어떤 키워드로 어떤 역량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이 식으로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험 정리해 두시라는 말이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미리 세팅을 해놔야 자소서도 면접에서도 그게 어차피 면접에서 활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번 문항이. 그러니까 본인의 핵심 경쟁력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건데 그거 하려면 어차피 면접 단계에서 그거 하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내 경험 정리해 놓고 이 경험을 어떤 역량으로 풀어낼지 이 세팅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살펴볼게요. 이 작성 예시예요. RM입니다. 만약에 RM이라면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재무제표 행간을 읽는 분석력과 집요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제목을 보면. 데이터 기반의 기업 분석력과 발로 뛰는 영업력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선점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을 살펴보면 RM의 무기는 이 기업의 숨은 리스크를 파악하는 분석력과 고객의 문을 두드리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실무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역량을 길렀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죠. 첫 번째, 50여 개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매일 뜯어보면서 재무적 강약점을 수치화하는 분석력을 길렀다. 증권사 RA 시절, 여기서도 나오죠. 증권사 인턴 경험. RA가 뭐냐면,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아랫단계, 그러니까 리서치 신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기업 분석 리포트 보면,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내지만,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조사하고 막 자료 만들고 이런 거는 RA가 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 RA 경험이 있고 이 사람은 부채 비율 이면에 숨겨진 단기 차입금 리스크를 짚어내서 구순의 우수 리포트로 선정된 바가 있다. 자, 이것처럼 성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번 문항에선 내가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믿게 만들려면 내가 아까 그 처음 단계에서 여러분들 나 찾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나 수많은 합격자들 배출했고 실제로 그 합격자들 대표 영상까지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입증하려고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내 실력을 증명하려고 내가 그런 것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 나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냥 사기치네 이 새끼 이러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대표 합격자 영상을 올리고 그거 조작 없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내 실력을 믿게 만들기 위함이야. 그런 거 안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나 안 믿을 테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채용 담당자를 믿게 만드시려면 그 근거가 필요해요. 실제 성과 사례. 그게 없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절을 주저하지 않는 추진력 있다.
특혜 시절 예산 확보를 위해서 50여 개 넘는 지역 기업을 찾아가서 콜드콜 돌리고 제안서 들이민 적이 있다. 그래서 끝내 세 곳의 기업 후원을 따낸 집요함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이 사람은 재무제표 분석력과 그 다음에 영업력 또는 적극적인 추진력을 어필하겠죠. 한 거죠. 아주 모범적인 자소서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들 어필하시면 돼요. RM이라면. RM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 많겠어?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재무제표 분석 또는 리스크 분석 역량이랑 그 다음에 영업력 또는 소통 능력이죠. 기업 신규 기업 발굴해야 되니까 영업력이나 소통 능력 필요할 거고 기업 내 관리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여신 심사해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 역량 또는 재무 분석 역량이 필요한 거고 RM에게 필요한 역량 대표적인 역량이에요 이게. 그래서 RM 쓰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WM 볼게요. 목 아파. 이번 영상도 1시간이 넘어갈 것 같네요. 그 다음 WM이나 연금 쪽 지원자라면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제목 보겠습니다. 고객의 언어로 번역하는 금융,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다. 자, 이 제목만 봐도 느낌이 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자산 관리 또는 상품 설명,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서 자산 증식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런 식으로 제목만 봐도 전체 내용이 유치가 될 수 있어야 좋은 자소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내용 볼게요. 핵심 메시지. 전문 지식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소통 능력과 거시경제를 읽는 기획력 또는 분석력으로 승부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시하면 이 사람은 안 믿겠지. 여러분들도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제시하는지 증거가 필요하잖아, 지금. 이거 읽으면. 그 증거는 본인의 경험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랬죠. 아래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가운데 문단부터 초록색 부분 볼게요. 자산관리 동아리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금리 인상기에 채권과 배당주 비중을 늘리는 자산 배분 전략을 직접 기획한 적이 있다. 그래서 무이 투자 대회에서 상위 5% 수익률을 달성한 경험이 있다. 라고 증거를 제시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할 때 약간의 블러핑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모의 투자 대회에서 상위 5%한 거는 입증해야 될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입증해야 되는 자료를 그러니까 서류로 제시해야 되는 이 내용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약간 블러핑은 괜찮아요. 어차피 이 최종 합격한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첨삭할 때 다 블러핑 넣어서 이 서류 합격하고 최종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하게 모든 내용을 100% 완벽하게 사실만 기재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심에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도 채용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에선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위 원래는 20%였어. 근데 5%였다고 그냥 가라로 해도 돼. 그 정도의 블러핑은 해도 돼요. 남들도 다 해요. 최종 합격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한 거예요. 음, 완전히 내 경험이 아닌데 내 경험처럼 쓰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블러핑은 괜찮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인턴 경험도 있네요. 이 사람은 복잡한 지원 제도를 시각화한 리플렛을 자체 제작해서 고령 소상공인의 민원 대기 시간을 30% 이상 단축시킨 경험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 투자 역량 또는 포트폴리오 수립 역량과 소통 능력을 어필했는데 그 근거 사례는 요거였다. 음, 그래서 금융 동아리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 경험이 있으니까 유리하겠지.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면 이 두 가지 역량을 하나은행 이 사람은 만약에 이제 연금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면 연금 신탁 영업에 활용하겠다. 복잡한 디폴트 옵션과 신탁 상품의 구조를 이 고객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세일즈 자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은행의 연금 잔액 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이렇게 내도 합격을 했을 거야. 음. 여러분들이 봐도 아주 깔끔한 자소서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원자는 이거를 그냥 WM으로 그러니까 PB로 썼어도 약간 연금을
투자, 뭐 자산 증식 쪽으로만 바꿨어도 이렇게 작성했어도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소서에서 좋은 점은 일단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아까 RM은 재무분석 역량 뭐 이런 거였지만 물론 WM도 재무분석 역량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WM이나 연금 이쪽은 이 고객과의 소통, 영업력 그리고 그 약간 뭐랄까 사람 상대하는 그런 쪽으로 어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플러스 이 자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이든 투자든 뭐 아니면은 외환이든 자산 증식과 관련된 자산 관리와 관련된 역량으로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역량을 어필하려면 반드시 그 근거 경험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문항이에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기다려봐요. 나 이거 찍고 기업은행 것도 바로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문항 실현과 극복. 요거는 좀 평이한 문항이에요. 가장 중요도가 낮은 문항이고요. 요거는 그냥 면접에서 조금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인성 이런 거 검증하려고 낸 문항입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네 문항 다 중요하긴 한데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중요도는 낮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문항의 의도는 뭐 의도는 뻔하지 뭐 이 사람이 이 실패를 통해서 극복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음,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 극복의 문항을 내는 이유는 면접에서 이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한 거라서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거창할수록 대단할수록 좋겠지만 뭐 대단한 실패 사례와 그걸 극복한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소소한 거라도 거기서 어떤 거를 교훈을 얻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3번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실패 경험이 사소하거나 대단하진 않더라도 거기서 어떤 걸 배웠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문항에서 중요한 건, 가급적이면 되게 그 뭐랄까, 그 뭐라 그러지? 그 다이나믹한 그 남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만한 실패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없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3번 문항 자체가 그렇게 중요도가 큰 문항이 아니고 그리고 3번 문항에서 원하는 건 이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발전시켰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더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할 때나 뭐 어떤 뭐 대외 활동을 할 때나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이 고난과 역경 상황을 발생을 했다. 근데 3번 문항에서 제시해 주시면 좋은 문항이 그거예요. 팀워크. 어, 제가 보통 이 채용의 3대 핵심 평가 요인은 첫 번째는 직무적 합성, 두 번째는 조직적 합성, 세 번째는 기업적 합성인데 지금 네 개 문항 중에 팀워크를 묻는 문항이 없죠. 이 명시적으로 팀워크를 묻는 문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완벽한 논리 구조로 이 네 개 문항을 세팅을 하시려면 3번 문항에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오류 또는 이 그 뭐랄까 마찰을 겪었던 경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팀워크, 조직적 합성 쪽으로 어필해 주시는 게 가장 이 논리적으로 좋을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나머지 문항에서 직무 역량으로 어필하고, 이 문항, 3번 문항에서 이 팀워크, 조직적 합성 관련 문항으로 어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이 조직적 합성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대학생 때 창업을 해봤는데 망했어.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거 조직적 합성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걸로 뭐 어필하면 되는데, 어, 뭐 꼭 조직적 합성으로 3번을 어필하실 필요는 없다만, 어, 이 자소서를 여러 번 써보신 분들은 알 테지만 내가 지금 이 첨삭 전문가로서 이 전체 문항 배치를 보면 조직적 합성 문항이 없기 때문에 3번에서 원하는 건 아니면 3번에서 가장 이 아름다운 거는 조직적 합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믿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소서 여러 번 쓰신 분들은 여러 번 쓰셨던 분들은 이거 뭐 두 번째, 세 번째 지원하신 분들은 이미 팀워크 관련된
이 문항을 준비를 해놨을 거야. 그거 쓰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그 극복 경험으로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어떤 역량 또는 태도 또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 첨삭 예시 살펴볼게요. 데이터의 늪에서 찾은 돌파구 끝내 해내는 끈기. 이 사람이 이 어필하고 싶은 건 제목을 봤을 때는 어떤 고난을 겪었는데 그거를 이 끈기와 집요함으로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내용 살펴볼게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관점을 전환하고 집요하게 이 파고들어서 마침내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어, 내용 살펴보면 핀테크 앱 활성화 공모전 준비하면서 타겟 고객층인 2030 세대의 앱 이탈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데이터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해서 프로젝트를 지원된 적이 있다. 자, 요거는 약간 IT 쪽 지원하는 자들이 쓰면 좋을 만한 내용이긴 한데, IT 쪽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금융 일반이나 연금, 뭐 글로벌 이쪽 지원자도 데이터 분석 역량, 데이터 역량이 있다는 디지털 역량 쪽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디지털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내가 채용 공고 디지털이 없던데, 그쵸? 음, 디지털이 없어요, 이번에 하나은행. 근데 디지털 정보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역량을 어필하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바꿨다. 실제 앱 삭제 경험이 있는 100명을 직접 인터뷰해서 로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결과, 어떤 게 원인인 걸 파악했고, 솔루션을 제안해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만약에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이건 학교 이 과제 프로젝트 수행만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이 에피소드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풀어내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어필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제대로 작성해 주시면 스펙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자소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험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회피하지 않고 이 문제 본질을 재정의하면 반드시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상당히 좋은 자소서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소서는 다 무조건 최종 합격 수준,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수준의 자소서고요. 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맡기면 이 정도 퀄리티 이상으로 뽑아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요거는 뭐 이제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쓴 거니까, 뭐. 나는 여기서 이 문제 해결력과 집요함, 끈기를 어필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번 문항에서 원하는 건 이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관이라 했죠. 그래서 요거 끈기와 도전 정신,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한 거예요. 그래서 3번 문항에선 대단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걸로 어떻게 썰을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른 예시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르게 작성한다면 제목 볼게요. 연이은 거절 속에서 배운 고객 중심의 진짜 의미. 자, 여기서 제시한 건 제목만 봐도 그거잖아요. 거절을 극복하는 용기 또는 적극성 또는 고객 중심의 태도잖아. 자, 그 다음 검은색 이 핵심 메시지 볼게요.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업 마인드를 체득했다. 이 사람이 이 어필하고 싶은 가치관은 이 도전 정신, 끈기, 그 다음에 영업력이죠. 그러니까 어, 결국엔 이 문항에서도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어필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내용을 해보면 통신사 대리점 근무 당시에 첫 달 고객 그러니까 실적이 목표치 30%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중간 문단 볼게요. 초록색 부분. 자, 그 문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가운데 문단이에요. 나의 실적만 생각한 일방적인 소통이 문제였다는 걸 반성을 했다. 그 다음에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말을 아끼고 고객의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질문부터 했다. 고객의 데이터 사용 패턴과 가족 결함 여부를 먼저 경청했고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해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 내 실적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자, 마지막 문단 보면 이 경험으로 진정한 세일즈는 상품 설명이 아니라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에서도 영업을 할 텐데 영업점에서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 속에서 숨은 니즈를 파고드는 멘탈 강한 행원이 되겠다. 자, 엄청 좋은, 그러니까 이 정도도 거의 최고 퀄리티의 자소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작성할 수 있어도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든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 그게 안 되면 나를 찾아오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거의 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자소서들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정도만 쓸 줄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 정도 썼는데 탈락한다면 스펙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음. 그래서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건 은행원은 본질적으로 상품 파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업력을 어필한 거예요.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이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행원에게 필요한 걸 어필한 거예요. 이렇게 행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하나의 문항에 하나의 키워드로 동시에 어필할 수 있는 게 이 높은 수준의 자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항 볼게요. 마지막 문항이죠. 4번 문항도 중요합니다. 자, 4번 문항 조금 재밌는데, 이거 4번 문항 딱 처음 보고 난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은행 이번에 자소서 문항이 되게 좋아요. 진짜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있고, 우리은행은 매번 자소서가 문항이 이상했는데, 하나은행처럼 내면 참 좋을 텐데, 자소서 문항을, 국민은행이랑. 아무튼, 은행의 지점을 영업점으로 부른 이유를 너네는 아니? 이 말이 뭘까요? 결국엔 4번 문항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은행은 이 친절하게, 그냥 안내데스크 친절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입행하면은 상품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연금 프로모션 걸리면, 너네 카드 프로모션 걸리면 카드 팔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은행 앱 이 가입자 수 확보해야 되면, 그거 여기저기 홍보해서 가입시켜야 돼. 이런 거 하려면 너네 영업력이 필요한데, 너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면접 코칭 해보면, 발언 내용이 좋고, 뭐, 아는 게 많고 해도 탈락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위기가 적합하지 않아서거든요. 회원으로서 필요한 분위기가 아니란 뜻인데, 그게 뭐냐면 되게 내성적이거나, 누가 봐도 아 얘는 사람 상대하기 어려운 소극적인 성격이구나, 또는 좀 공격적이구나,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들은 아무리 이 발언이 좋고 준비가 잘 돼 있어도 분위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은행은 영업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2025년도 제가 합격시킨 이 최종 합격자들 모두 영업력이,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영업력, 세일즈 역량이 갖춰져 있는 애들이었고, 음, 그러니까 이 4번 문항에서 묻는 건 본인의 이 세일즈 역량, 영업 역량을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필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과거 세일즈 경험, 영업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과거 경험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떻게 제시해야 되나 볼게요. 자, 기다리지 않는 금융, 지점을 넘어 현장으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제목 볼게요. 이 검은색 핵심 메시지 볼게요. 은행 영업점은 수익 창출의 최전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점 내에서 그냥 그 오는 고객만 받는 게 아니라 신규로 고객이나 상권을 발굴하는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 라는 게 그러니까 이 4번 문항의 이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영업력이 있니? 그 근거는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은행의 지점을 영업점이라 부르는 이유는 은행의 생존을 결정짓는 수익 창출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점 찾아오는 고객은 있고, 앞으로도 고액자 생각 위주로 또는 고령층 위주로 은행 영업점 방문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을 영업점으로 부르는 이유는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그걸 고객에게 가입시키려면 영업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득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은행 지점을 영업점이라 부르는 이유는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제시해 주셔야 될 거는 영업에 관련된 본인이 세일즈 역량, 영업력이 있다는 걸, 또는 설득력이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자소서 문항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헤어컨 세일즈 담당하면서 매출 상승 이끈 경험이 있다. 이때 이 경험으로 이런 세일즈 감각을 바탕으로 자, 이 4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세일즈 경험이 있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업 경험을 제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가 아니라 이것처럼 한 두세 줄만 제시를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 묻고 있는 건 여러분이 영업점에서 신입 회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상권 분석을 통한 타겟팅을 하겠다. 발령받은 영업점 인근의 기업체와 상권을 매핑해서 틈새 시장 파악하고 직접 찾아가서 아웃바운드 영업하겠다. 두 번째, 선배들의 세일즈 스크립트를 배우겠다. 그래서 우수 선배들의 어떻게 상품을 가입시키고 어떻게 고객을 유치하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기록하고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입회 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목표한 실적을 달성하는 우수 신입사원이 되겠다. 신입회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이 4번 문항에서 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4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셔야 될 부분은 영업력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요. 역시나 영업력을 어필하는 문항이 이 자소서고요. 고객의 신뢰를 자산으로 세일즈의 골든타임을 잡겠다. 단일 업무를 넘어서 크로스셀을 이끌어내는 고객 관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영업점은 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허브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숨은 니즈를 파악하고 방카슈랑스, 펀드, 카드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크로스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는 곳이 바로 영업 지점이기 때문에 영업점이라고 불립니다. 똑같은 소리죠. 결국엔 상품 가입시키고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려면 그걸 고객이 좋다고 생각하게 설득하고 상품의 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영업점이다. 두 번째 문단. 백화점 팝업스토어 근무 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예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영업 경험을 이렇게 두세 줄로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백화점 팝업스토어도 그러니까 팝업스토어 근무 경험이 있고 이때 매출을 증진시켰던 경험이 있다. 아,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게 어떤 포인트로 매출을 올렸는지까지도 한 줄 정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경험으로 나는 입회 후에 하나은행에서 3분 스몰 토크를 생활화하겠다. 그 이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과 친해지겠다는 소리죠. 음, 가족 구성, 뭐 관심사 이런 거 묻는 스몰 토크를 시도해서 고객의 이 니즈를 포착하는 세일즈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원팀 시너지 창출. 자, 제 권한 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 뭐 아니면 상속 이런 이 법적인 이슈가 있는 문제들은 이 지점 내에 다른 선배나 또는 본사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 영업력, 세일즈 역량을 어필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4개 문항을 살펴봤고 마지막 4번 문항에서 만약에 요 4번 문항 작성이 막막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가지 중에 하나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입행 후에 이 지점 근처에 데이터 분석해서 뭘 하겠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내부 영업, 토스 영업이라 하는데 이 개인금융과 RM 또는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의 유기적인 연계를 활용하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PWM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일즈 지식 자산화. 선배의 이 세일즈 역량을 답습하겠다,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 3가지 중에 원하는 걸로 또는 이 3개 외에도 뭐 영업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입회 후에 영업 계획, 포부, 각오를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이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결국 취업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알고
그 역량이 내가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라고. 그래서 종합금융 중에 RM 지원자라면 이 거시경제, 재무산업 분석력, 그리고 협상력, 영업력 요런 게 이 주요 직무 필요 역량이고요. 종합금융 중에 PBWM, 연금 이쪽은 포트폴리오 이 수립 역량, 그리고 이 매크로 흐름을 읽는 안목, 그 다음에 투자 경험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역량은 요거는 RM이나 WM이나 둘 다 필요한 거고, 이 RM에게 필요한 리스크 관리는 기업 재무 분석 시 필요한 거고, WM에게 필요한 리스크 관리는 이 주로 개인 자산 관리, 특히 이 투자 관련 금융시장의 출렁일 때, 변동성이 커질 때, 고객의 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을 적재적소에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리스크 관리예요. WM 쪽은. 그 다음에 WM은 그리고 연금 쪽에서 주로 리테일 쪽에서 어필해야 될 이 역량은 고객 관리, 소통, 그 다음 설득력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원 직무 어떤 여러 개를 선택할 텐데 어떤 이 직무를 선택할 때 어필해야 될 대표적인 역량은 이렇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나은행 4개 문항에 대한 자소서 가이드 영상을 살펴봤어요. 요즘 뭐, 저기 뭐냐, GPT나 제미나이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뭐 요즘 자소서 작성하기 수월한가 싶어. 근데, 여러분들, 뭐, 누구나 지금 GPT나 제미나이 써서 자소서 작성하면 변별력이 별로 없겠죠. 그 변별력의 차이는 나 같은 전문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스펙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내가 필요 없어도 여러분들 다양한 스펙과 경험이 있으면 첨삭을 안 받아도 좋은 자소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펙이 부족하거나 내 경험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다.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역량으로 풀어낼지 모르겠다면 나를 찾아오시고요. 댓글로 제가 찾아올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거고 스펙 문제가 없다면 내가 첨삭하면 보통 현재까지 데이터상 서류 합격률은 90% 이상이에요. 거의 9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제가 그 비시즌에 여러분들 은행 면접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 미리 합격 멤버십 지금 멤버십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일즈, PT, 그 다음에 이 매크로뷰 이런 면접에 합격에 필요한 은행권 면접 합격에 필요한 그 증권사 PT 영상도 있고 이 면접 대비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미리 면접 대비 지금부터 병행하셔야 되거든요. 필기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은행은 하나빛, 그 다음 BEI, 그 다음에 이번에 토론인가? 토론이었나? 잠깐만. 이번에 하나은행이 BEI 핏 PT였죠. 개인 PT도 있죠. 그래서 요거에 필요한 내용들 제가 미리 학교 멤버십에 올려놨어요. 요거 구독하셔서 이 멤버십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입하시면 나중에 면접 코칭 받을 때 10% 할인 금액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공개 영상이 아니 이거 지금 보시는 건 전체 공개 영상이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제가 이 미리 학교 멤버십에 올려놨던 영상들은 멤버십 영상 멤버십 여러분들밖에 못 봐요. 그리고 단언컨대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은행권 면접 합격의 포인트들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면접 대비 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 학교 멤버십 가입하셔서 시청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서류 합격하고 나서 필기 합격하고 나서 하나은행 면접 준비하실 때 제 면접 코칭 합격률은 2025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하나은행은 면접 코칭 합격률이 100%였어요. 물론 그게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몰라. 100%를 어떻게 유지해? 항상 유지할 수는 없겠지. 근데 2025년도 하반기에 하나은행 면접 코칭했던 분들 모두 전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앞으로 이 채용 건 올라올 때마다 자소서 영상 올릴 거고 가이드 영상 올릴 거고 면접 시즌에는 또 면접 대비 영상도 올릴 거예요. 근데 영상만으로도 도움 많이 받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제 코칭을 직접 1대1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으니까 찾아오세요. 그래서 찾아오시면 PT, 세일즈, 토론 뭐다 인성 이런 거 다 준비시켜 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하나증권 이게 원래 내가 기업은행 영상 먼저 올리려 했는데 지금 하나증권 하나은행 거 먼저 올린 거거든요. 다음 영상은 기업은행 자소서 가이드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증권 자소서 영상 올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겠죠. 미리미리 자소서를 써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다른 은행도 뜰 텐데 그때 되면 정신없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써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 2026년도 첫 이 공식 가이드 영상은 지금 여기서 마칠 거고, 넌 내가 꼭 합격시킨다, 이게 제 슬로건인데 여러분들 저한테 도움 받으시면 꼭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과 성보단 내 실력을 발휘하여 여러분들의 이 억대 연봉을 향한 길에 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바로 아마 1일 이내에 다른 자소서 가이드 영상도 2건 정도 올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